오늘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인데 쉽게 말하면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곱셈이에요. 곱하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곱하기를 할 거냐를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양수 입장에서 이 왜 양수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게 무작정 루트 a 곱하기 b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루트 안에 음수가 정의가 돼요. 물론 허수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바뀝니다. 그때는 얘가 뭐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요. 지금 안 배워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 하나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 양수라는 개념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할 때 둘 다 양수니까 우리는 요 숫자를 루트 a 곱하기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자 만약에 m과 n이 유리수입니다. m과 n이 유리수일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곱셈식이 뭐가 있냐. 자 m 루트 a라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n 루트 b를 곱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루트 안에 있는 요 숫자들끼리 곱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 밖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올 거냐. 요 밖에 있는 수는 m 곱하기 n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숫자는 루트 a 곱하기 b다. 요렇게 합쳐집니다. 요게 이제 곱셈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곱셈을 했으니까 나눗셈을 넘어가 보죠. 나눗셈은 이게 항상 어떤 연산이든 나눗셈을 할 때는 그 전에 곱셈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단 해보면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만약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를 한다.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루트 b분의 a는 요거를 다 한 곳에 집어넣어서 루트 b분의 a 요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게 제곱근 나눗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곱셈했던 것처럼 a 양수 그리고 b 양수 그리고 mn이 유리수 이렇게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도 m 루트 a에서 나누기 n 루트 b를 한다면 요게 n 루트 b분의 m 루트 a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상태에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따로따로 봐요. 밖에 있는 것끼리 보면 n분의 m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면 루트 a분의 b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분모에다 넣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n 값이 여기 있는 요 n 값이 분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분수를 분모에 집어넣는다 이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제일 좋은 거 m 루트 a를 뒤에 거는 곱하기로 바꾸자. 이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왜냐? 분수가 나오면 분모에 분수 넣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예시로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에요.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2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을 변형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소인수분해 했더니 제곱수와 어떤 임의의 임의의 자연수가 나왔는데 요 숫자를 우리가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b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a랑 b가 양수일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냐면 요 숫자가 그냥 a가 되죠.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18이 있죠. 근데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요 녀석이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요 숫자는 다시 분리해주면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죠? 요 숫자는 다시 보면 3루트 2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조금 크다 또는 이제 이 숫자들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걸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제곱수가 있는 것들을 루트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가 바뀌죠. 18이었던 게 3루트2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a 루트 b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도 사실 a 곱하기 루트 b예요. 그러면 a라는 숫자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양수니까. 그럼 이 숫자가 합쳐지면 루트 a 제곱 b 이렇게 합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반대 순서인데 밖에 있는 숫자를 안으로 넣자예요. 자, 2루트 3을 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이게 2 곱하기 루트 3이죠. 근데 2라는 숫자가 루트 2의 제곱이고 루트 3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주면 루트 2제곱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러면 루트 12가 된다. 요렇게. 그러면 지금 말하는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거냐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밖으로 보내줄 수가 있고 밖에 있는 숫자는 제곱을 붙여서 안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숫자에서 3을 밖으로 보낸 경우와 밖에 있던 1을 요 안쪽으로 보내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나중에 덧셈과 뺄셈 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 필요해요. 무조건 더하기 빼기 할 때 필요하고 요것들은 언제 필요하냐면 곱셈 나눗셈 할 때 조금 유용합니다. 이거 안에 넣어주고 약분하고 하면 좀 편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안 써도 되지만은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자. 대신 요거를 막 쓰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곱근표에 없는 수라고 돼 있는데 제곱근표에 없는 수라는 게 표에 없는 수 우리가 이 제곱근표가 몇부터 몇까지 있냐면 이게 1에서 99.9까지만 있어요. 루트 1에서 루트 99점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곱근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배웠던 내용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다 있거든요. 근데 루트 369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없어요. 그러면 이 369 말고 36.9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루트 10은 밖으로 안 빠져나가요. 그죠? 근데 루트 3.69라고 하면 얘가 10의 제곱이 추가되거든요. 그럼 이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3.69의 루트 값은 나와 있을 거야. 제곱근표에.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을 해라. 근데 루트 10의 제곱이 같은 게 누구예요? 바로 1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제곱근표에 있는 요 숫자에다가 10배 하면 루트 369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3690인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36.9로 해보니까 여기다가 10에 100을 곱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 숫자는 다시 분리하면 루트 36.9에다가 10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럼 요거는 요 제곱근표에 있는 요 숫자에다가 10배 하세요. 이러면 소수점의 위치만 바뀌게 되겠죠. 이렇듯이 제곱근표에 없다는 이야기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요 숫자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표로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해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어떤 숫자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루트 0.78을 봅시다. 이 숫자는요, 자, 루트 7.8로 하면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이러면 10분의 1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가 안 사라지는데 만약에 루트 78의 입장에서는 나누기 100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루트 78 곱하기 10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소수점을 앞쪽으로 한 칸만 당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듯 혹시나 제곱근표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이 숫자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주어진 제곱근표에 있는 수에다가 뭐 10배, 100배 또는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이게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숫자와 요 둘 중에 누굴 고르냐?
숫자가 짝수번 움직이면 돼요. 홀수번 움직인다는 얘기는 10의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두 칸 움직이니까 요걸로 선택을 했죠. 여기 두 칸 움직였으니까 얘로 선택했어요. 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두 칸 움직이니까 요 숫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이 짝수번 움직이냐 홀수번 움직이냐 그걸로 판단이 가능하다.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배우고 나면 우리가 가능한 게 뭐냐? 분모의 유리화라는 게 가능해져요. 이 분모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닫혀있는 친구라서 분모는 이 필기에 나와 있겠지만 무리수를 안 좋아해요. 얘는 유리수만 좋아해요. 편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곱하기 루트 b가 있고 분모에 분자에 루트 c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루트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분모는 루트를 안 좋아해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b를 곱해줘요. 왜 곱하죠? 그죠? 루트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제곱밖에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안 돼요. 제곱만 시키면 루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루트 b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자, 분모가 a 곱하기 b가 되고 분자는 루트 b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분모에 루트가 없으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 뺄셈인데 정말 쉬워요, 여러분. 왜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루트 12와 그 다음에 루트 27은 더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27의 제곱근과 12의 제곱근 다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을 이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뒤에 있는 수가 3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가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루트 3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다항식 덧셈 뺄셈에서 2x 더하기 3x가 있죠. 이때 우리가 5x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면 x를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5x 되는 이유가 분배 법칙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 있는 것도 루트 3을 묶어주면 2 더하기 3이 되고 곱하기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5루트 3이 나오겠죠. 동유한 계산과 똑같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요약하면 뺄셈도 마찬가지인데 루트 안의 수를 최소로 만든 다음 뭘 더하자? 뭘 더하고 빼자? 동유한끼리 더하고 빼자. 동유한끼리 더하고 뺀다.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할 때, 특히 덧셈과 뺄셈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요것만 보면 더할 수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까지가 덧셈 뺄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요거 네 가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분모의 유리화. 요건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요까지가 근원을 포함한 식의 계산이었습니다.